자, 이번에 코리아 빅샷 가야죠. 자, 오늘도 박근호 이데올리온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한번 이슈부터 좀 보죠. 네, 외국인들 엄청 팔았어요. 네. 지난주 한 주간 역대 주간 매도 1위를 이제 갈아치웠는데 네. 그 전에 1위였을 때는 이제 코로나 후에 이제 떨어질 때였었는데 그때랑 지금과 이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환율 상승과 메모리 반도체 하락과 관련돼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환율 문제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7.2조 원 중에 7조 2천억 중에 하이닉스가 3조 7천억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하이닉스를 계속 판다 말씀하셨죠. 네, 하이닉스가 반이 훨씬 더 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조 원이 좀 넘고,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막 뭐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막 다 파는 줄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외시라는 성을 가진 국인이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체가 여러 주체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꽉 쥐고 있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매도가 나오는 쪽은 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익절해서 수익 많이 냈으니까 네. 뭐 이제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 오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환율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네. 그게 가장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월가를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에 대한 뭐 우려 사항들 많이 나오고 은행들이 자금이 좀 뭐 모자란다. 뭐 그래서 무슨 레포 금리가 올리는 등등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심플하게 따지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인플레 영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미국의 중산층 이하 쪽에 이 가게들의 이 잉여 그 어떤 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계 잉여금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서요. 자금이 쪼달리니까 은행에서 뭐 대출 받거나 이렇게 해서 뭘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단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뭔가 뭐 자금을 딴 데서 좀 땡겨오기 위해서 좀 외국인 밖에다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확대 해석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가 없던 일이 된다면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한다 이걸 전제로 한 얘기죠. 네, 일단 1심, 2심 모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했고 언제냐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내년 초에 굉장히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판사들 어떤 그 성향이 6대 3 정도로 보수가 많긴 한데 이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트럼프 관세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던 일이 된다면 미국 쪽에서 일단 그동안 냈던 관세 최대로 따진다라면 2천억 달러 정도를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뭐 39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뭐냐면 일단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관세가 없던 일이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히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약간 그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관세가 없던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아마 굉장히 큰 어떤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좀 불안한데. 네. 요게 뭔가 장을 그 깊은 조정으로 빠뜨리는 거 10% 이상의 조정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연내는 아니고 빨라야 내년 초다. 네. 이제 자, 지난주에 장이 좀 많이 빠졌죠. 4,200을 넘었던 장이 3,900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그 있다는 얘기네요. 증권가에서
이제 어떤 AI 법을 터지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러면 그런 뉘앙스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저가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사실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공통된 어떤 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가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환율 때문에 흔들릴 뿐이지, 이제 AI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초창기라고 표현을 하는 쪽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떨어지던 주식이 저점을 어디서 잡고 상승하던 주식이 중간에 조정을 줄 때 그 저점이 어딘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큼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둘 다 방송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로 매도를 한 것만큼 일단은 거의 더 매도가 나오기는 좀 약간 힘들고, 다만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좀 저점이 잡힐 것이다, 이런 뭐 보편적인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개인적인 어차피 뭐 네. 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것 네, 같은데 개인적인 비유는 어때요? 일단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 먼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이 급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데? 일단 셧다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환율이 지금 이제 안정될 만한 이유가 지금 현재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저는 다만 어떤 뭐 이런 이제 가장 많이 팔고 지난주 역대급으로 올라가던 증시가 올해 많이 떨어지기는 해서 어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판 만큼 매수 여력도 생겼고, 네. 그래서 환율 안정, 그 다음에 셧다운 해제,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풀리면 일단 뭐 시장은 다시 뭐 상승 추세로,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갈 아니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그렇고요. 환율은 한국은행에서 우리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을 한 게 해외 투자예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국장이 다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가 이제 좀 더 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그게 우리 시장이 잘 간다라는 거 전제고.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내용이 뭐 제가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얘기 잠깐 나왔거든요. 뭐 25%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고 또 당장 내년 시행하고 등등등 시장에서 원하는 그 이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3차 상법 개정에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된 그 부분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잘 이제 합의점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자본시장 제도 개선안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서학개미분들도 상당히 국내로 맞습니다. 들어올 여지가 네.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거 그냥 또 너무 그냥 제대로 맨날 저런 소리에 돈 벌려고 이렇게만 또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매크로 얘기들 많이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어요? 환율 지금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수출이 네네네.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대요. 네, 달러가 더 갈 것 네,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네. 여기 환율에 영향이 미치긴 하는데, 심지어 미국 주식을 손절을 치고 환전을 했더니 이제 뭐 본전이 됐다라는 얘기도 네. 나올 정도로, 아무튼 이게 가장 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시장의 색깔을 만들고 기관은 섹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의 색깔을 만드는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처리가 돼야 된다. 이제 어떤 정부 쪽에서 어떤 좀 개입이 이번 주에 나올 거다라는 어떤 전망 기사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외국인이 방향성을 결정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뭐 수익이 참 많이 나냐 적게 나냐는 기관이 정한다.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죠.
예, 내년도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어디더라 한 군데 더 있던데 모건 스탠리였나요? 거기 2.2%까지 내년 거를 올렸어요. 네. 이게 2%가 그냥 2%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거의 2배가 오른 겁니다. 올해 1% 정도일 테니까 네. 2배예요. 맞아요. 요거를 일단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요거를 이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히 해외 아이비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뭐 이유를 좀 먼저 봐야죠. 네. 일단 주요 아이비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2% 육박하는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은 뭐 상당히 좀 보편적이긴 합니다. 관세 인상을 했음에도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중심 수출이 호조가 될 것이다. 이제 자동차보다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더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요거 이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해외 주요 아이비 8곳이 이제 제시한 한국 GDP 성장률 평균 1.9, 2% 약간 아래인 쪽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2%대 CT가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CT가 2.2%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골드만삭스가 2.2, 그 다음에 노무라가 1.9, UBS 1.8, 바클레이즈 1.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1%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중요한 자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매수를 할 때도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수출을 보고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죠. 일단 한국 경상수지 추이인데요. 이제 9월 달이 될 텐데 지금 135억 달러가 일단은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일단 좀 들락날락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건 좀 한 달치 미뤄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9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아요. 네, 일단 그 전과도 비교를 해도 월등히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네. 반도체가 하드 캐리를 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물량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이거 이상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국계 아이비들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 성장률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으로 다시 환율만 좀만 안정되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컴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랑 같은 측면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우리를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은 수출을 많이 하는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의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출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 수출 추이를 한번 좀 볼 텐데요. 뭐 어차피 뭐 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 장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좋아진다는 해야 되는 뜻이고 거고. 그럼 이 외국인들이 아무 때나 우리나라를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입혀보죠.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까만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제 단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떨어진 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이 이제 수출, 그다음에 까만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부분인데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약간 역의 상관성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네. 2015년 정도, 2010년대 이후로는 역의 상관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면 코스피가 별로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정의 상관성으로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2000년도 들어서는 거의 저는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00년도? 2000년도 이후서부터 이게 제가 보는 거랑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하구나.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약간의 시차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과 코스피 지수는 거의 정방향으로 조정 줄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뭐 올라가고 수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잠깐 조정을 주긴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계속 좀 윗방향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늘어나고 경상수 흑자가 늘어나고 결국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도 반도체는 수출 잘 될 것 같아요. 네. 주가랑은 별개로 치고 네. 내년에 또 우리 섹터 중에서 반도체 말고 또 뭐가 수출이 잘 될까요? 조방원전 뭐가 좀 내년에 좀 그쪽이 좀 대부분 다 수출하는 쪽이니까 뭐가 나올까요? 뭐 전력이나 이런 게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반도체와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가 일단 좋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동차가 깔고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항상 나빴던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분기마다 빠진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베이스를 잡아주고 반도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약간 등락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조방원전도 수출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뭐 일단 미국에서 뭐 대규모 LNG 발주가 있는다든가 또는 뭐 방산 수출이 뭐 중동 쪽에서 또 한번 터져준다든가 뭔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전체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긴 해도 수출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되게 다양해지는 거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수출 같은 게 좀 수출이 낫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네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지금 오르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상당히 윗방향을 열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출도 늘어나지만 영업 증가율이 그럼요. 더 좋아질 네.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큰 틀에서 내년도 장 얘기까지 잠깐 뭐 좀 했습니다만 뭐 내년에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좀 가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네오팜. 인구루들이 상당히 좋았죠. 폭락장에서. 일단 네오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화장품인데 시장 투자자분들이 화장품인지 잘 모르는 기업이죠. 그러게요. 약간 농업 쪽 네. 팜이 들어가니까 뭐 네, 그래서 화장품 문득 들었어요. 기업입니다. 이제 독자 개발한 이제 LMA라는 어떤 피부 장벽 기반으로 우리가 보통 아토팜은 아시죠? 아토팜이라는 화장품. 몰라요. 아토팜 이제 애기들 많이 쓰는 그런 그래요? 화장품이 있는데 아이고, 애기가 워낙 네. 오래전이라 이제 우리 아토팜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몇백 % 오르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매출은 23% 좋아졌고요. 영업이익은 33%. 순이익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브랜드별로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 제로이드라는 이제 브랜드가 올리브영 진출하면서 매출이 일단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토팜 같은 경우는 북미 H마트는 그냥 한인마트죠. 네네네. 유명하죠. 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점이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H마트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입점을 해서 이제 수출 증가를 하고 있고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군 복지단 들어가서 이제 납품이 계속적으로 좀 PX?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채널이 요즘 군인들이 화장품 엄청 많이 쓴다라고 써요? 합니다. 그래서 네. 채널이 좀 다변화됐고요. 이제 뭐 수출 지역별 매출이나 뭐 채널별 매출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온라인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 쪽이 단단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19% 거의 20% 육박. 예. 과거에는 단단이었었거든요. 4% 5%였었는데 많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장품 회사인 거죠? 네. 더마 코스메틱이니까 약간 피부 쪽, 네. 약간 그 조금 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피부 과학과 예, 관련된 그렇게 네. 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네. 의학스러운 약간 그런. 이제 더마톨로지, 이제 피부 글쎄요. 과학, 그다음에 코스메틱 합쳐서 더마 코스메틱가 부르는데 네오팜을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화장품 기업 이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장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그러면은 차트만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차트는 주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되게 최근에는 조금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가 꽤 이제는 좋았군요, 이제 올해.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안 좋은 시장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오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올라갈 차례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올라갈 차례는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인데 지난주 주봉을 보면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네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오늘 요즘에 공개 방송할 때 매크로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세요? 매크로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실적 관련주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적 관련주도.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가 실적 발표 이제 중소형주도 실적 발표 피날레 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간이고 그러겠네. 개별주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주간이 안 좋은 시장에서 이번 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인고루드렉 같이 이제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밴드에서 정리를 다 해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셨을 텐데 이번 주에 실적 피날레 주간 맞이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밴드 쪽으로 들어오셔서 실적 관련주들 유심히 보면서 이번 주에 단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언제 올릴 거예요? 장중에 나오는 거는 대응이 힘드니까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은 제가 추려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방송 또 보시면서 실적 시즌 마무리하는 거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